열하일기. 책 소개. 열하일기에는 실용주의자의 눈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이로운 것을 전하고자 하는 실학자의 사상, 대국의 위세와 기풍에 눌리지 않으려는 선비의 마음 자세, 그런 가운데서도 유머와 솔직함을 잃지 않으려는 연함의 인간적인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책은 소설가 김문수가 조선을 떠나 연경, 열하를 다녀오는 여정을 따라 연함의 사상과 문학성 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을 골라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열하일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함만의 독특한 문체와 생생한 인물 묘사, 풍자 등을 최대한 살렸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풀었었다. 또한 사절단의 이동 경로를 그린 지도를 수록해 한양에서 열하까지의 기나긴 여행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저자 소개. 저자 박지원. 저자 연암 박지원은 조선 후기 정조 때의 실학자로 자는 중리, 호는 연암이다. 박제가 홍대웅, 유득공 등과 사귀면서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 백성들의 살림을 윤택하게 하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용후생의 북학사상을 주창했다. 정조 즉위 초에 홍구경에게 노론 격파로 몰려 신변이 위험에 처하자 황해도 연암 골짜기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기도 했다. 44세 때인 정조 4년에 청나라 황제의 진화사절인 삼종형 박명원을 따라 연경, 열하 등지를 여행했다. 이때 보고 들은 것들과 느낀 것들을 독특한 형식에 담은 기행문 열하일기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으며 사대부들 사이에서 열렬한 호응과 격렬한 반발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늦은 나이에 벼슬을 얻어 지방 관리로 지내기도 했으나 순조가 즉위하자 병을 핑계로 초야로 들어가 생을 마쳤다. 문학 작품으로는 허생전, 양반전, 호질, 광문자전 등이 있다. 역자 김문수. 역근이 김문수는 소설가. 전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현대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조연연문학상, 동인문학상, 오영수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증류, 서러운 꽃, 어둠 저쪽의 빛, 그 세월의 뒤, 가출, 가지 않은 길, 만지감기 등을 비롯한 다수의 작품집과 산문집, 장편 동화집이 있다. 목차 소개. 압록강을 건너서 도강록. 구요동기 관제묘기 요동백탑기 광무사기. 성경잡지. 속세필담, 상루필담 성경가람기 산천기랍. 일신수필. 북진묘기 차제 희대시사 점사 교량 강려묘기 장대기 사내관기. 관내점사. 이재묘기, 호질. 맛북행정록. 태학유관록. 환년도중록. 출판 사서경. 열하일기는 연암 박지원이 쓴 중국 기행문집으로 26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780년 내종형인 박명원을 따라 청나라 고종의 70년에 가는 길에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적은 글이다. 중국의 역사, 지리, 풍속, 토목, 건축, 선밭, 의학, 인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문학, 예술, 전문, 병사 등에 이르기까지 수록되지 않은 분야가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게다가 이는 단순 묘사에 그치지 않고 이용후생 면에 중점을 두어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연암은 고상한 말과 경구 등을 인용한 고전적 문풍이 강하던 당시의 경향을 깨뜨리고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새롭고 신선한 문체로 솔직하게 담아내는 데 주력했으며 이를 위해 속담, 민호, 소설 등을 적극 활용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문풍의 기수로 떠올랐다. 열하일기에는 실용주의자의 눈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이로운 것을 전하고자 하는 실학자의 사상, 대국의 위세와 기풍에 눌리지 않으려는 선비의 마음 자세, 그런 가운데서도 유머와 솔직함을 잃지 않으려는 연함의 인간적인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책은 소설가 김문수가 조선을 떠나 연경, 열하를 다녀오는 여정을 따라 연함의 사상과 문학성 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을 골라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열하일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암만의 독특한 문체와 생생한 인물 묘사, 풍자 등을 최대한 살렸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풀었었다. 또한 사절단의 이동 경로를 그린 지도를 수록해 한양에서 열하까지의 기나긴 여행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조선 실학자의 유쾌하고 대담한 18세기 중국 기행. 연암 박지원의 대표작인 열하일기는 1780년 6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청나라 고종의 70년 축하 사절단 일원으로 연경과 열하를 다녀온 기행문이다. 연경에 도착한 연암 일행은 황제가 더위를 피해 피서산장으로 떠난 것을 알게 되어 열하까지 가서 황제를 알려냈다. 그리고 조선에 돌아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을 들여 정리한 것이 바로 열하일기이다. 조선 사신으로는 최초로 열하까지 간 연암은 청나라에서 겪은 일을 세세하게 기록하였으며 18세기 청나라의 실생활, 과학, 예술, 정치, 철학, 경제, 지리, 풍속, 제도 등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았다. 기행문이면서도 일기 형식을 갖추었으며 자신이 느낀 것을 솔직하게 담아내기 위해 속담, 민호, 소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열하일기는 문학 작품인 동시에 이용후생을 추구한 연암의 실학 사상이 담겨있는 철학서이자 실용서라 할 수 있다. 조선 최고의 화제작 열하일기. 연암 박지원은 천하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진실로 백성들에게 이롭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실학 사상을 가진 학자였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면 당시 조선 사대부들에게 오랑캐라 일컬어지던 청나라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북학사상을 주장하였다. 이런 연암의 사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작품이 열하일기이다. 열하일기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나 세속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소설을 삽입하는 등 새로운 스타일로 조선 문단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대부들의 반응도 극단적이어서 한쪽에서는 열렬한 지지를 보낸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전통적인 기풍과 풍속을 해친다 하여 질책을 받았다. 세간의 연암의 문체를 따라하는 풍조가 유행하자 정조는 전통적인 격식에 따른 한 문체를 쓰게 하는 문체 반정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열하일기는 당시 베스트셀러라 할 만큼 엄청난 양이 필사되어 세간에서 읽혔다.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불러일으킨 솔직하고 자유로운 글쓰기. 청나라의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연암은 그들의 발달된 기술과 문명에 놀란다. 매사에 이용후생을 추구했던 연암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는 법, 온도를 놓는 법, 불이 났을 때 물을 끌어올리는 기계 등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세세하게 적어 조선에 전하고자 하였다. 연암은 여행 중 다양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 자신의 실수담이나 부끄러운 면모를 전혀 숨기지 않는다. 음식점 부엌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고운 목소리에 담뱃불을 핑계로 얼굴을 보러 부엌에 갔는데 나이 든 얼굴을 보고 실망했던 것이나 중국인들의 기세에 눌리지 않기 위해 큰 잔에 중국의 작은 술잔 여러 개를 부어 단숨에 들이키며 허세를 부렸던 속마음을 솔직하게 적기도 했다. 체면을 중시하고 위선으로 가득 찬 양반들을 풍자하기 위해 호랑이의 입을 빌어 양반들을 비꼬고 질책하는 소설 호지를 삽입한 것도 당시에 볼 수 없었던 신선하고 독특한 방식이었다. 충실하게 그리고 새롭고 알차게 태어나다. 열하일기는 26권 10책의 방대한 분량이지만 이 책은 소설가 김문수가 조선을 떠나 연경, 열하를 다녀오는 여정을 따라 연암의 사상과 문학성 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을 골라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열하일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암만의 독특한 문체와 생생한 인물 묘사, 풍자 등을 최대한 살렸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풀었었다.
또한 사절단의 이동 경로를 그린 지도를 수록해 한양에서 여러 가지의 기나긴 여행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프로그로는 연암의 일생과 사상, 열하일기 출간 당시의 시대 배경이나 정조가 문체 반정을 시행할 정도로 엄청난 바람을 일으킨 획기적인 연암 문학의 문학적 의의 등도 정리했다. 문체와 사상의 혁명을 일으킨 문제작, 열하일기. 열하일기에는 실용주의자의 눈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이로운 것을 전하고자 하는 실학자의 사상, 대국의 위세와 기풍에 눌리지 않으려는 선비의 마음자세, 그런 가운데서도 유머와 솔직함을 잃지 않으려는 연암의 인간적인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연암의 글쓰기는 그 문장의 호교함과 표현의 섬세함,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기에 가장 좋은 형식을 선택하는 자유로움과 기발함 등 오늘날 글쓰기의 전범으로 삼아도 손색 없을 만큼 신선하고 전위적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일깨운 그의 사상과 함께 그의 글이 200년을 훌쩍 넘은 지금도 새롭고 경이롭게 읽히는 이유일 것이다.